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지역 밀착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스포츠 분야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관중으로 개막전을 치른 축구와 야구를 보면서 우리의 스포츠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쓰이게 될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속에서 올 시즌 K스포츠와 우리 지역 연고 구단들은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경기장이 아닌 안방에서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축구, 야구 팬들과 함께 직접 말씀을 나눠봅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개막전이 지난 5일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이 선수들과 호흡하면서 즐겁게 환호하는 즐거움은 조금 미약했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위축됐던 우리 팬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리그가 아예 열리지 않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또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의 이 K스포츠의 달라진 문화는 어떨지, 우리 지역 구단들의 성적은 어떨지 재미있게 안방이나 손바닥에서 관람할 때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시각각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저희 MBC 스튜디오입니다. 네 분을 소개해 올리죠. 대전 하나시티즌의 서포터즈입니다. 최혜문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이글스의 팬이십니다. 손나래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 전문 기자시고요. 저희 스포츠 관련한 단골 손님이신데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야구 전문 기자이시죠. 김유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의 아주 활기 넘치는 건강한 말씀 듣기로 기대해보고요. 먼저 여러분께 관련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I am one of those melodramatic fools, neurotic to the bone, no doubt about it.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add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Am I just stuck? I went to a shrink to analyze my dreams. She says it's like... 네, 정말 화면으로만 봐도 딱 달라진 스포츠계 문화의 달라진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정도 늦어졌지만 온 국민이 기대했던 프로야구가 지난 5일 관중 없이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정말 기쁘게도 우리 지역 구단이죠. 하나이글스가 개막전에서 첫 승을 거둬서 우리 팬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손나래 야구 팬이시라서 대부분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셨나요? 네, 저는 또 한 홈구장은 풀시즌권이어가지고 홈 경기는 거의 다 직관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아는 분들이랑 같이 올해는 집관을 했습니다. 네. 집관. 집관. 집에서. 아까 직관에서 집관으로. 직관으로, 네. 어땠어요, 느낌이? 그나마 저는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노트북으로 SK 팬이랑 같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재밌게 응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전구장에서 올 시즌 개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노트북으로 보시는데 이겨서 네, 맞아요. 분위기가 완전 달랐죠. 그 경기장 같으면 막 난리를 피웠을 텐데 집에서는 어떻게 응원합니까? 아파트여가지고 그냥 이제 율동으로만 열심히 하고 최대한 소리는 그렇게 크게 내진 않았어요. 예, 정말 첫 승이 안겨준 기쁨 마음껏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구 기자님과 야구 팬, 또 축구 기자와 축구 팬이시지만 주로 말씀하시되 야구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개막전? 그 기대 이상. 하나는 항상 좀 약간
얘가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친구들도 그렇고 분위기가 기대 이상으로 하나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제가 스포츠계에서는 기대 이상이 아니고 기대를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런 거. 예. 하나이글스 나는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기대가 됩니다. 하나 알겠습니다. 스포츠 기자시니까 유청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막전 무관중 경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팬인데 아. 그 친구하고 시즌 전마다 항상 내기를 해요. 포스트 시즌에 갈까 안 갈까.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좀 같이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같은 쪽으로. 네, 같은 쪽. 예. 키움 선수들이 안타를 치거나 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이렇게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덕분에 챌린지도 하고 삼성의 박혜민 선수가 뭐 사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진과 함께 힐링 캠프를 하고 싶다는 우리 스포츠계 선수들과 이 스포츠 인사들도 덕분에 챌린지에 같이 동참하는 느낌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김희정 기자님? 일단 뭐 KBO가 개막은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선수들도 그렇고 프로 구단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실제로 굉장히 KBO에서 엄격하게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단들이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 방침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선수들도 구단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막을 했다는 것 때문에 선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숨 쉬는 것 같다고요. 네, 그런 말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선수들의 핵심은 사실 무관중이라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죠. 자기들이 갈고 닦고 왔던 그 경기력을 선보이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정말 숨을 못 쉬었던 그 답답함을 느꼈을 네, 텐데 맞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축구가 저희가 거의 금요일 날 오전 오후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일요일 날 오전에 안내를 해드려서 바로 오늘 저녁에 축구가 이제 개막 예정인데 최혜원 서포터즈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네, 일단 다른 시즌 개막보다 기대가 더 됩니다. 왜냐하면 팀도 새롭게 바뀌었고 감독님도 새로 오셨고 또 선수단 전력도 많이 강화가 돼서 그 어느 시즌의 개막보다 기대와 설렘이 엄청 큽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유청 기자와 함께 허정무 이사장 모시고 또 황선우 감독에 대한 말씀도 하고 대전 하나시티즌의 이 올해 전략과 전술 계획까지 들어봤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낄 줄 몰랐어요. 예, 차차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유청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 개막을 앞둔 축구 선수들과 스텝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일단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인데 어쨌든 축구는 이제 두 달이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줄다 보니까 뭔가 기쁨과 불안의 짬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전화해보면 다들 기뻐는 하는데 네. 경기가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지면 우승을 못할 수 있다, 목표를 못 이룰 수도 있다 이런 부담감들이 좀 늘었던 것 같고 특히 올 시즌에 이제 보강을 많이 한 팀이 있어요. 이제 대전도 그렇고 일부 리그에서는 이제 울산이 뭐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 모아놨는데 울산 선수들은 불안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즌이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다들 울산이 우승할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부담감이 커지고 뭐 직원들까지 그 부담감을 느낄 정도니까 뭐 다만 그래도 선수들은 뛰고 싶고 골을 넣어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애를 셋째를 하는 정조국 선수가 네. 지금 제주에서 뛰고 있는데 분유값을 벌어야 되니까 빨리 시즌 시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와, 아니 이동국 선수도 그렇고 우리 정juk 선수도 요즘엔 셋 이상만 나도 굉장히 다둥이 집안이라 그러는데 네. 예, 열심히 잘 조국을 위해서 뛰어주길 바라겠습니다. KBO 리그 미일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K스포츠 돌풍의 서막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메이저 리그 뭐 농구 같은 경우에 NBA를 비롯해서 미국이 스포츠 선진국이다 이랬다가 미국은 지금 메이저리그가 개막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KBO 리그전이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 중계까지 되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명한 또 ESPN으로 중계가 되면서 K 방역에 의해서 K 스포츠가 이렇게 스포츠 선진국이라 일컬어졌던 나라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에 이어서 K-스포츠가 돌풍을 일으키는 건지 우리 김 기자가 보기에 어떠세요? 그 실제로 야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제 리그 자체적으로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미국을 선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요. 굉장히 지금 뭐 김재환 선수라든지 양현종 선수라든지 올해 또 미국으로 건너간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선수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맞물려서 이번에 KBO 리그가 미국 메이저 리그에
리그의 중계를 하게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선수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고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를 굉장히 넓은 시장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실제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아까 말씀하셨던 ESPN에서 먼저 KBO 쪽에 문의를 했었고 중계권 문제로 관해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계 그 영상을 좀 무료로 줄 수 없냐라고 해서 사실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KBO 리그 9개 판권을 갖고 있는 에이클라에서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면서 정말 5월 5일 그 바로 자정에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ESPN과 KBO 그리고 에이클라가 어떤 협상 내용을 벌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양쪽 다 만족할 만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실제로 지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오는 7월 정도에 지금 개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야구가 좀 더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프로야구가 조금 낯선 게 사실이잖아요. 팬들한테. 그래서 ESPN에서 이번에 중계를 결정하면서 팬들에게 이제 KBO 리그는 어떤 리그고 어떤 팀들이고 이 팀들이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의 뭐 지침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한화 팬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썼습니다. 한화 팬들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열정적이고 점수 차와 상관없이 끝까지 야구장에 남아 있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가슴 아프게도 ESPN이 올해 이제 KBO 리그를 전망하면서 한화를 10위에 네, 10위를 할 것이다. 그 채널이 자주 틀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 같이 말씀을 틀려요. 드리고 싶었어요. 10위 했는데 올해만큼은 열성적인 팬들의 힘입어서 좀 선수들도 자각을 해서 ESPN의 이 전력 예상이 틀렸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이나 스태프진들은 늘 눈여겨볼 테고 실제 일본과 미국의 일반 시청자들 팬들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혹시 전해들은 반응 있을까요? 그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스포존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유무선으로 지금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양쪽 반응이 좀 달라요. 그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리그 자체적으로 엄숙주의에 빠져서 좀 팬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우리가 새롭게 그 그라운드 안에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린 팬들, 좀 젊은 팬들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돼야 되는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율이나 규칙 자체가 엄격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 프로야구는 우리 너무나 자랑하는 응원 문화 너무 재밌잖아요. 뭐 굉장히 열심히 잘 즐기실 것 같은데 그 응원 문화 재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빠던이라고 하는 배트 플립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실제로 경기 중에 타자가 뭐 안타를 쳤고 홈런을 쳤건 배트를 던지게 되면 마무리 과정에서 그 나중에 보복구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투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그게 뭐 관례적으로 그냥 하나의 세리머니처럼 대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리그 팬들은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야구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조금 좀 스타일, 결이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몰하고 그다음에 수비에 치중하고 1점을 내는 데 치중하는 야구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격력에 있어서 좀 더 방점을 찍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타자들의 능력치에 대해서 좀 재밌어하는 이런 반응들이 아니,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방역도 굉장히 지금 선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네. 아니 스포츠라는 것도 대중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잘해왔다는 자부심도 들고 당연합니다. 그 미국 메이저리그는 그 엄숙주의 규칙에 네. 너무 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메인 리그라고 저희가 봤거든요. 예. 영어로 좀 알겠습니다. 나중에 김 기자님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꼭 취재 나가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얘기였지만 우리 뭐 전체 스포츠계를 잘 아시는 유천 기자님은 이번에 미일에 중계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되게 신기했고 제가 이제 오면서 기차에서 이 뉴스를 봤는데 BBC 스포츠 메인에 K리그 기사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 BBC 메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중순에 뭐 선수들 코로나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분데스리가가 이제 곧 재개한다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는 당연히 축구가 없는데 K리그가 시작했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전북과 이제 수원의 경기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했고 저도 그 야구 기사 보면서 저도 뭐 ESPN 이런 데를 봤었는데 항상 뭐 해외 하이라이트만 보다가 거기서 이제 KBO 리그를 한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고 사실 K리그도 올 시즌 그 해외 중계권을 처음으로 따로 팔았어요. 원래 이제 에이클라가 K리그도 갖고 있어서 그걸 국내 해외 이게 잘라서 그 자의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번엔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뭐 이런 사태를 예견했는지 따로 팔았고 지난 3월까지 뭐 개막전까지는 10개 나라밖에 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축구가 멈췄잖아요. 예. 그래서 4월 29일에 K리그가 재개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7개 나라가 더 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17개 나라가 샀고요. 올 시즌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전북과 수원의 개막전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기로 했어요. 예. 이 경기만큼은.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그 트위터에서 K리그라는 공식 해시태그를 만들어줬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뭐 K리그는 사실 야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축구는 리그가 많고 야구는 리그가 적기 때문에 어쨌든 KBO 리그는 이제 수준이 적어도 세계 위라고 봤을 때 사실 K리그는 몇 등이냐고 따지면 물론 아시아에서는 높지만 유럽 리그들이 워낙 잘하니까 냉정한 현실이죠. 네, 냉정한 현실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비교 대상도 많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K리그가 뭐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방역을 잘했고 그리고 우리가 선수들이 와서 놀라는 게 재반 시설에 조금 놀라요. 아, 한국에 이렇게 경기장이 잘 돼 있다니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는 다음 시즌에 예. 좀 더 중계권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좋은 생각을 의미에서 우리 해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팬들로서 보시기에 이 KBO 리그의 미일 중계까지 하는 진출 현상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유현진 선수가 또 메이저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벽 경기가 있을 때는 팬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이제 미국 팬들이 또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경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 경기를 할 때 보통 야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의미를 갖고 되게 신나게 많이 보는데 그런 것 또한 미국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재밌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 예. 실제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야구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요. 네. 뭐 일본, 쿠바, 미국과 붙어도 우리가 정말로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구 경기를 아마 다른 나라 스포츠 팬들이 봐도 아, 이 코리아 야구가 정말 스포츠 수준이 높다라고 아마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편집이 안 되는 그 상태로 보여지니까. 우리 최혜문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왜 이제서야 이럴까? 만시지탄이 있어요. 아니, 일단 저희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그 각 리그의 장점들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감독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뭐 영국의 뭐 역습이라든지 뭐 독일의 조직력, 뭐 스페인의 뭐 기술 이런 축구들이 다 집약돼 있는 게 K리그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실력은 조금 떨어질지는 그만큼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비싸게 중계권을 사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 예술, 스포츠계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팬들은 관람을 하고 관전 포인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즐기실 텐데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는 우리 감독, 코치, 스태프진들과 온몸으로 이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이 선수들의 느낌이 어떨지 먼저 선수들에 대한 방역과 관리 체계를 궁금해하는데 우리 김 기자님이 파악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는 KBO에서 이제 내린 지침에 의해서 구단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출근을 하는과 동시에 열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손 소독제나 또 개인 위생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경기 후에는 뭐 홈 라커, 원정 라커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방역 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기자들 같은 경우도 취재를 많이 현장에서 다니다 보니까 접촉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도 무관중이 실시되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사전 1일 전에 최소 사전 취재 신청을 하고 구단으로부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사전 취재를 하지 않으면 당일날 입장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기자석들이 너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대체 기자실을 따로 마련을 해서 조금 기자들 간에서도 서로 이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라커룸이나 또는 더가웃 라커룸을 취소합니다. 예. 더가웃이요. 더가웃에 내려가서 자유롭게 좀 취재를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선수들도 인터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기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취재를 하고 혹시 있습니다. 의혹이 넘쳤던 기자 중에 라커룸까지 가신 분이 있던 거죠? 저 문 근처까지 갔는데 잘리더라고요. 앞에서 네, 붙잡혔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잠잠해진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기자들이 부럽다고 연락이 좀 오더라고요. 중국 기자들이 부럽다고 좀 연락이 오고 일본 기자들도 우리가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 뭐 부럽다는 얘기는 하는데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좀 신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게. 아니 중국 기자랑 일본 기자가
우리말로 유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네. 어떻게 소통하세요? 다 제일교포, 제중동포기 때문에 다 우리말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영어로 많은 분들이 하신다는 물어보시는데. 네. 무관중 경기라고 해서 무관심 경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스포츠 팬들의 이 뜨거운 열정은 고스란히 아마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지 저희가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뭐 야구 팬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야구가 첫 스타트를 잘 끊어서 좀 팬들한테 좀 기쁨도 드리고 힘도 드려서 모든 저 대한민국 국민들 야구 팬들이 좀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멋있는 야구로 하나 팬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팀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팬분들의 사랑을 좀 받고 그동안 좀 이렇게 안 좋았던 인식도 좀 바꾸고 좀 좋은 도시고 또 좋은 팀이 될 수 있는 저변이 확실히 그런 저력도 있고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고 싶어요. 꼭 일부에 가야 된다. 뭐 물론 목표는 그거지만 또 그 외적으로 팀 문화나 여러 가지 그 팀이 잘 자리 잡게 만드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봐서는 우리 대전 하나시티즌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관중들이 없는 상황에서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또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니까 좀 하루빨리 좋아져서 저희 선수들도 팬분들과 같이 야구장에서 함께 좀 함성 소리 들으면서 응원할 날을 손꼽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용덕 감독님 또 황선욱 감독님 이 주장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게 관중 없이 경기를 프로 선수들이 치른다는 것이 이 관객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박수와 갈치 함성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럴 텐데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전혀 소리 안 나는 이런 느낌 이상일 것 같은데 혹시 들으시는 우리 선수들의 반응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한 선수의 그 표현이 확 와닿았는데 엑스걸프렌드 같다. 있을 때 사실 소중한지 그렇게 몰랐는데 당연한 그냥 얘기처럼 들렸는데 전 막상 여자친구. 없고 헤어지고 나니 이게 있을 때 잘할 걸, 더 잘할 걸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더 팬분들께 더 잘하고 열심히 야구해야겠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 같은 경우 프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야구장에 와서 즐겁게 좀 더 야구를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덜 즐겁게 야구를 잘할 수 있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연습 경기나 뭐 전지훈련할 때와 느낌은 다른 게 분명히 생중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SNS, 인터넷 방송 하는 느낌 이상으로 더 선전할 것 같은데 다만 박수감, 갈채와 함성이 안 들리는 그 느낌이 어떨지 짐작이 안 돼서요. 일단 뭐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갈 때 그 함성 소리에 힘이 난다는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홈 경기에 홈 어드밴테이지가 있고 원정 경기에 가면 이제 원정 지옥이 있는 건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양팀 골키퍼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골키퍼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경기장에 가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름을 되게 부드럽게 불러서 돌아보면 이제 욕설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이고. 네, 하지만 근데 그게 경기 일부잖아요. 어느 정도 손만 지키면.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처음으로 겪는 이 현상이니까 적응이 될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오랫동안 야구와 축구를 사랑해온 팬으로서 어떻게 응원하는 게 현장의 선수들을 더 힘나게 하는지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고 네.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십니까? 이 시기에는 우선은 그냥 야구장 근처에 가지 않고 TV를 통해서 뭐 모이더라도 이제 소수가 모여서 그냥 신나게 우선 응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우선은 지금은. 아마 조회수란 것도 있고 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몇 명 박수 이런 것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많이 이렇게 봐주고 응원해주는 게 그쵸. 선수들에게 전달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시청률이나 이제 다시 조회수. 보기나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럼 나래 씨가 신경 쓰이지 이제 않을까. 그 팬들 많이 이렇게
모집도 하고 같이 응원하자고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그러시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다수가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요즘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각자 자기 손바닥이든 안방에서든 네. 그렇게 그렇게 그래도 첫 경기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각자 노트북으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최혜문 씨는요? 예, 선수랑 할 뻔했습니다. 선수 같죠. 아니 외모가 딱 축구 선수시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것 쪽으로 SNS 쪽으로 많이 응원을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유관중에 대한 대비해서 저희가 좀 그동안 못했던 퍼포먼스를 좀 집약을 해서 예. 이제 유관중 경기가 되면 이제 빵 터뜨릴 수 있게끔 준비를 나름 스스로 하고 경기 있을 때마다 이제 SNS 통으로 해서 이제 응원을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예.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올 가을쯤에라도 좀 진짜 현장에서 우리 선수들과 호흡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어쨌거나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게 경기장 하는 게 응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구도 응원 단장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축구는 제가 그거 역할을 하거든요. 오. 제가 앞에서 메가폰을 잡고 예. 이제 응원단을 이제 지휘하고 이제 선수들한테 힘도 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정말 못 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답답하고 아주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문자로 막 하세요. 막 네, 이모티콘도 개발하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수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리로 전달해가지고 작전을 짜든 의사소통을 할 텐데 축구나 야구 다 공이 어떻게 전달할까요? 근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뭐 규칙도 주의사항도 있다 해서 제가 보니까 감독님만 좀 소리를 지를 것 같고, 근데 감독님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목소리가 격해지고 표현이 격해지는데 네. 그게 다 중계에 나올 것 같아서 아. 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수위 조절하겠군요. 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양 팀 간에 이제 감독님들 간에 설전이 좀 벌어졌는데 한 감독님이 이제 거의 선생님 뻘이었는데 싸우다가 이제 이 어린 이걸 해가지고 근데 이제 팬들은 즐거워했죠. 그걸로 이제 포스터도 만들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좀 싶고요. 사실 그러니까 감독님들도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 모양이 안 보이면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대전이 지난번에 후반전에 되게 재밌는 걸 실시를 했어요. 관중 함성을 틀었습니다. 원래는 경기 중에 앰프를 못 쓰게 돼 있는데 무관중 때는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걸 한국 프로 조금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이니까. 홈 어드밴테이지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틀었는데 황선홍 감독은 끝나고 나서 산만했다. 산만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썰렁하고 선수들도 우리 응원가라도 들어야 이게 우리 홈 경기장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걸 하다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치냐에 따라서 계속 트느냐 틀지 못하느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팬 충성도가 특히 높은 하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장에서 막 그 치열업하는 게 들려야지 우리 선수들에게 더 길을 북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나요? 네. 그리고 저희 하나는 홈뿐만 아니고 원정 팬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정 갔을 때도 정말 하나가 진짜 외야까지 채울 정도로 팬이 많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면서 각 홈 구단들은 홈에서 하는 구단들은 각자 응원단을 무관중이지만 저희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는 와중에 이제 딱 다 조용하다가 상대편에 이제 그 타자가 나올 때, 그러니까 그 홈 타자가 나올 때만 이게 되게 시끄러우니까 저희는 첫 경기가 원정 경기였잖아요. 네.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집중이 안 될 것 같다. 조용하던 경기장에서 상대를 응원하는 경기만 나오니까 너무 집중이 안 되고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선수들 입장에서 또 팬들 입장에서 너무 적응이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인데 경기장에서 보는 것과 중계를 보실 때 그 직접 두 서포터즈들이 막 열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못 하시는 그 아쉬움, 안타까움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에서 보다 보면 집중도 안 되고 이제 다른 팬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 핸드폰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TV를 봤다 핸드폰을 봤다 하는 것 그렇군요. 자체가 예, 집중력이 예.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좀 화면 봤다? 핸드폰으로 저 핸드폰- 연락했다가 네. 그렇군요. 굉장히 더 바빠지겠군요, 이게. 네. 서포터즈 단장님도 그렇고. 네, 그 이제 실제로 선수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중에서 응원을 하는 게 실제로 연구 데이터에도 있어요. 영국의 노썸부리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홈 관중이 응원을 하면 그 이제 호르몬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력, 경기력도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건 실제로 과학적으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혜문 씨가 말씀하신 그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고 업이 되는 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잘못하면 이제 오버가 돼서 아까 우리 두 기자님은 또 정확한 실증 데이터는 없다 그래서 그거야 진짜 선수들만 아는 거죠. 예, 그러나 그래도 기분상은 자기의 이름을 연호하고 구단을 연호하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감독님하고 스태프진들밖에 없는데 공개 방송하면 수백 명들, 수천 명들 앞에서 하면 좀 다르거든요. 방송할 때도.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겠구나라고 계속 근데 가는 또 편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야구 같은 경우는 저는 무관중이어서 좀 장점인 부분도 하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실제로 응원 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공이 밑에 꽂히는 소리라든지 그 타격할 때 탕 하고 정말 그 명쾌한 소리 그런 소리들이 들리면서 그때는 정말 짜릿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팬으로서 맞아요.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를 무관중이기 때문에 경기 중에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들. 네, 맞아요. 네. 한 번에 딱 치면 이게 야구라는 게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가끔 이렇게 홈런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소리 듣고. 있거든요. 예. 네. 이게 무관중이니까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향이 좀 강화가 됐군요. 그렇죠. 네. 관중이 없다 보니까 이제 중계 즐거움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어떤 것들이 지금 실험 혹은 제시가 되고 있나요? 야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좀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3회가 끝나고 나면 양팀 이제 감독들의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독들이 이제 그 각 방송사의 해설진들이 하는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답해주는. 그래서 팬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그런 부분으로 조금 중간에. 네. 해소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야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각 개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 9월 1일부터 확대 엔트리, 그러니까 엔트리가 33명으로 확대되는 그 엔트리를 9월 1일부터 원래 예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2연전이 시작되는 8월 18일부터, 그러니까 좀 더 경기 운영의 묘를 높여서 선수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이 많은 경기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의 묘미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야구 같은 경우에 5회 이전의 경기가 우천이나 또는 다른 변수로 취소가 되게 되면 다음 날 아예 그 경기를 재편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5회 이전의 경기가 전날 취소가 되더라도 다음 날 서스펜스, 그러니까 일시정지된 경기로 전날 경기가 그대로 그냥 다음 날 진행이 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더블헤더가 될 경우에는 엔트리 1명을 더 추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수를 지금 야구는 줄이질 않았어요. 늦게 개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대한 선수들의 어떤 전력 강화라든지 또는 부상 관리를 위해서 그 묘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KBO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앞서가는 김 기자님이 약간 달라지는 것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올해 KBO와 K리그에서 달라지는 현상들, 문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스포츠 관련 소식을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내내 논란을 일으켰던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규정. 라인 안으로 뛰기만 하면 타자는 무조건 아웃이 되고 주자는 원위치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실제 수비방해 여부를 심판진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전력 분석 참고용 페이퍼 사용도 확대됩니다. 지난해엔 일부 구단의 항의로 외야 수비에만 허용됐지만 이번 시즌엔 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타자와 포수의 수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됐고 수비에서 적극적인 시프트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당분간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만큼 다양한 팬 서비스도 시도됩니다. 3회가 끝나면 각 팀 감독이 중계 인터뷰에 나서고 이런 경험이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예, 게임 중이라서 어색합니다. 주루 코치도 마이크를 착용해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야, 혜민이 수비 잘한다 진짜. 수비 잘하네. 원아웃. 오태근 코치가 제 말을 증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이 밖에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비디오 판독 시간은 5분에서 3분으로 줄어들고 지난해 두산과 SK처럼 승률이 같을 경우 메이저리그처럼 순위를 결정하는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네, 일단 KBO의 달라진 규칙
잠깐 짚어봤는데 우리 김 기자님 말한 것도 있지만 좀 빠진 것도 있네요. 이 3피트 라인 규정. 네. 지난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 3피트 관련해서 그리고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눕기태라고 해서 실제로 전 기아 감독 김기태 감독이 그 3피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라운드 위에서 눕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말이 많았기 때문에 KBO에서 이제 올 시즌 전에 이 규정을 좀 어떻게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그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금 완화하는 대신에 현장에서 심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좀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이번에 개막전에서 그 하주석 선수가 일루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충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선에 신경 쓰고 바깥쪽으로 달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물어봤는데 실제로 신경 많이 썼다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 때도 굉장히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교통에서 뭐 정지선 지키세요. 선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야구에서도 굉장히 선이 민감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K리그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죠, 유 기자님? 네, 일단 K리그는 가장 달라지는 거는 일단 경기 수가 줄었습니다. 38경기에서 1부 리그는 27경기로 줄었고요. 2부 리그도 36경기에서 27경기로 줄었고 그 1부 리그에 있는 상주 상무팀이 무조건 강등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연고지 협약이 끝나서 다른 연고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강등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규칙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규칙이 달라졌는데 원래 매년 4월마다 국제축구 평의회에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그 시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원래. 근데 K리그 시즌이 미뤄지면서 세계 최초로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중에 좀 제일 재미있는 것이 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핸드볼이라고도 하고 핸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팔이 어디에 맞았냐에 따라서 어떤 심판은 불고 어떤 심판은 불지 않아서 뭐 도대체 팔이 어디까지냐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겨드랑이에서 자른다고 합니다. 겨드랑이에서 여기 제가 이게 옷이 좀 그래서 그런데 여기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 위는 팔이 아니고 이 밑에만 팔이다. 위는 어깨 쪽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깨로 플레이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승부차기를 찰 때 경기 중에 받은 경고가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었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 규정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제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소위 뭐 핸드볼 핸들링이라고 예전에 칭했던 그런 것이 굉장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거 너무 심판이 잘못 판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3피트 같은 경우에도 심판이 어떻게 판정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핸드볼이었는데 그 핸드볼 규정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반팔 티셔츠를 입으면 이 위에 맞으면 이제 거의 어깨고 이제 팔이 그러니까 맨살이 드러난 곳은 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졌기 때문에 소매를 길게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조금 더 자꾸 우리 최혜민 선수 이건 팔꿈치입니다. 아유. 우리 지역으로서는 우리 연고 구단인 하나 이글스와 대전 하나시티즌이 더욱더 잘해주길 바라는데 일단 프로야구 쪽은 빡빡한 일정 때문에 경기력이 좀 저하되진 않을까 너무 이렇게 빡빡해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엔트리를 조금 이제 그렇게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게 아니고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즌 중에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내부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리그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애초에 KBO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구장 특성상 날씨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야구가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와서 리그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 돼서는 경기 수 조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저의 바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실제로 개막전에 워낙 이제 반응도 좋았고 많은 팬분들이 그리고 현재 나라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중대본과 문체부에서 프로야구 관련해서 이제 관중을 초반 25% 정도를 먼저 들여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음 주부터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나오면 KBO에서는 곧바로 예매 링크를 풀어서 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해놓은 관중석 상태입니다. 거리두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가을 야구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우리 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저한테 와야 될 것 하나 같은데. 이글스의 가을 야구. 네, 저는 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가야죠. 네, 무조건 가. 우리 팬 입장에서 혹은 주위에 있는 우리 서포터즈 입장에서 주목하고 응원하는 선수들 뭐 다 응원하시지만 몇 분만 좀.
저는 올 시즌에는 이제 올해 온 트레이드로 온 장시환 선수 많이 응원하고 있고, 왜냐면 저희가 선발이 너무 약했거든요,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 3선발로서 올 시즌 진짜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어제 또 승리로 네, 막을 내려가지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 많이 될 것 같고 우리 손나래 네, 씨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이글스가 개막전 지금 이겨서 너무 지금 기분이 좋으시고. 자, 이제 스포츠 기자로서 보시는 또 눈도 있으실 것 이제 같아요. 냉정해져야 되나요? 네. 아니, 열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가슴 아프실까봐. 실제로 이게 순위라는 게 아마 이제 조금 이따 축구 쪽도 예측을 하시겠지만은,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팀 전력과 비교해서 하나의 전략이 얼마만큼 우위에 있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 실제로 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된 요인은 많긴 많습니다. 지난해 너무나 예기치도 못하게 주전 유격수였던 하주석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빠지게 되면서 사실 내야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초반부터 하주석 선수가 어쨌든 지각 개막을 하게 되면서 초반에 수비가 어렵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개막전부터 수비를 나가게 됐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하나로서는 뭐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파문으로 인해서 지난해 1년 동안 뛰지 못했던 이용규 선수가 돌아와서 외야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더군다나 뭐 공격적인 면에서도 선봉장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스토브리그 때 장시환이라는 3선발, 토종 선발의 어떤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영입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팀들과 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저 시간이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그것만 안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야 뭐 그동안에 전적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더 어련히 네, 맞습니다. 잘 하실 네. 걸로 믿고. 하나 시티즈는 새롭게 출범한 첫 해여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신 허정무 이사장이라든가 황선욱 감독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고요. 아무튼 대전 하나 시티즌, 대전 시민들 팬으로서는 1부 리그를 가는 것이 그래도 가장 성공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망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무조건 1등이죠. 저를 지금 눈을 막 쏘아보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주먹을 무조건 불끈 1등이다. 주시고. 저도 응원합니다. 네. 네네네. 이게 1등 못하면 제가 황선홍 감독님 됐고 계룡산 계곡에 같이 정신무장 다시 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각오로 저희는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역시 서포터즈는 다르군요. 유천 기자님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김용희 기자가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왜냐면 저만 그렇게 되는군요. 네. 왜냐면 이제 대전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프로스포츠가 자본의 논리에서 넘어가는데 대전이 올 시즌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쨌든 시민구단에서 처음으로 기업구단으로 넘어가면서 투자를 확실히 했고, 사실 뭐 안드레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선수가 뭐 브라질 대표 정도 할 정도는 아니지만 브라질 1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거든요. 사실 K리그의 규모로 봤을 때 브라질 2부나 3부에서 잘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실정인데, 이 선수는 1부 리그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동료 선수들이 그냥 브라질 선수가 아니라 역대급 브라질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K리그는 특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무리 공을 잘 차도 느리면 K리그 선수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속도 있긴 하죠. 스피드가 느리면? 네. 근데 이 선수가 아주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기술이 좋은데.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에 전남에서 뛴 바이오라는 장신 공격수 데려왔고, 그리고 박용지, 이웅희, 그리고 김동준 골키퍼를 성남 1부 리그에서 데려왔어요. 근데 이 선수가 올 시즌 K리그 이적한 선수 중에 이적료가 가장 큽니다. 사실 국가대표에 갈 수 있는 선수가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왔기 때문에 사실 축구는 뭐 복잡하지만 잘 넣고 잘 막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전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감독도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우승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온 팀이 제주 유나이티드가 있는데 여기가 모기업의 SK예요. 근데 SK 지난 시즌에 제주가 강등당할 때 최태형 회장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두 궁금했습니다. 강등당하는 걸 보고 저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근데 돌아가서 그랬다고요. 올라갈 때까지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제주는 돈을 상당히 많이 썼고요. 아직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격을 2번이나 했던 남길 감독을 데려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대표하고 프랑스에서 뛰었던 정조욱 선수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다른 팀 가면 주전이거든요. 이 선수가 근데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선수단도 대전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잠깐 고개를 절레절레. 않으신가 본데. 아니, 저희도 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오시는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주 상무가 무조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상주 상무가 12위만 하지 않으면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지 않고 승격 플레이오프만 해도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대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승격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만 나쁜 사람 됐네요. 아니에요. 아까 좋은 거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아까 이모 채널이 한화 이글스 팬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성패에 상관없이 끝까지 네.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순위를 잘못 예측하더라고요. 네, 잘못 예측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이제 한용덕 감독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또 한화 선수들도 올해만큼은 우리가 지난해를 좀 서륙하자라는 그라운드 밖에서의 이 전력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의 이 마음 그리고 감독의 마음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전력을 좀 메워줬으면 그래서 올해는 또 가을, 겨울까지 야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겨울 야구까지. 네. 우리 팬들은 정말로 얼마나 스포츠를 좋아하시면 이렇게 서포터즈가 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실 텐데 종식이 잘 될 것 같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갈 것으로도 예측들 해서 우리 팬들끼리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을에는 현장에서 보겠지 기대도 하시지만 계속 이렇게 중계로만 봐야 되나? 솔직한 오가는 말씀 몇 가지만 전해주세요. 요즘 뭐 기사를 보면 뭐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10%, 20%씩 입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또 코로나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얼마 전에 또 네. 지역 감염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엄청 하면서도 또 만약에 정말 시즌이 시작해서 뭐 10%, 20%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과연 내 자리는 있을까? 하나팬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해서 네. 그 열정만큼 미리 예약 잘해서 네. 예, 행운을 열심히 해야죠.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중에 눈빛이 가장 따가우신 우리 최혜문 서포터즈. 네네네. 일단 너무 너무 아쉽고 이제 현장에서 아무래도 팬이니까 현장에서 이제 직접 응원하고 선수들한테 응원을 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 현재 생각으로는 좋아지고는 있어요. 정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개막을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개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관중이 입장을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응원, 예전처럼의 응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태로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한 가을쯤 10월 거의 끝나갈 때 10월, 11월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정부나 구단이나 연맹에서 준비를 잘 할 거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총선 때 3천만 명 넘는 유권자가 거리 띄우긴 했지만 거의 열체크도 자동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와중에 저렇게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됐고 그 힘으로 이 K스포츠도 약간 뜨는 느낌인데 정말 뭐 BTS나 봉준호 감독이나 이 K스포츠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면 대한민국이 문화예술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삼아서 우리 김 기자님이 보시는 각 구단의 올해 예상 또 관전 포인트 또 한측으로는 전체 K스포츠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 말씀해 주시죠. 난 올해 프로야구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절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지 못하는 팬분들에게 경기력으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난해는 그 순위 양극화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리그의 흥행이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올해만큼은 굉장히 다른 구단들도 그 하위권에 있던 구단들이 전력 보강을 잘 했기 때문에 좀 치열하게 순위 싸움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 또한 배운 게 있었고 현장에 나가면서 선수들이나 이제 감독, 구단 프런트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 깨우친 게 있다면 야 있었을 때 소중한 게 몰랐었는데 저조차도 매번 제가 이제 올해 야구 10년 차 취재를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야구를 매번 보다 보니까 사실 그냥 뭐 맨날 보는 야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개막이 늦어지고
없어지다 보니 극각 공놀이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네, 극각 공놀이가 아니고 정말 그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던 굉장히 소중한 이 스포츠라는 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뿐 아니라 또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고 또 선수들 같은 경우도 막상 야구를 시작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갈증 그리고 팬들의 응원에 대한 갈증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스포츠 전체에 있었을 때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최양락 씨가 했던 있을 때 잘해? 네. 네, 있을 때 잘해라는 우리가 못 느꼈던 일상의 소중함을 네. 스포츠계에서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유 기자님은 그 말씀도 해주시고 살짝 보론으로 어쨌든 스포츠가 전문가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혹시 연봉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잠깐 짚어주세요. 지금 K리그에도 안 그래도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선수협의회에서 일방적인 삭감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선수들의 연봉은 K리그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수당 같은 게 있거든요. 20경기를 뛰어야지 얼마를 준다. 10골을 넣어야지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이런 수당들을 받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경기에서 10골을 넣는 것과 27경기에서 10골을 넣는 것과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다음 시즌 이제 구단들이 걱정하는 건 스폰서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스폰서 기업들도 어렵고 올 시즌에 38경기 기준으로 돈을 지불을 이미 했는데 27경기밖에 못하고 어쨌든 관중들도 적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래도 지금 대전 하나시티는 2부에 있지만 올 시즌 2부의 라인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대전의 이제 감독도 황선홍 감독이고 같이 떨어진 경남 감독도 새로 바뀌어서 설기현 감독이에요. 사실 이 두 분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개막에 맞춰서 축구를 했는데 개막을 못해서 우리 왜 나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또 이제 설기현 감독이 79년생입니다. 그런 만큼 엄청 젊은 축구를 보여주려고 하고 이 구단 관계자는 원래 구단 관계자들이 흔히 이제 설레발이라고 하죠. 이런 거 절대 안 하는데 우리 축구를 보여주고 싶어서 죽겠다. 라고 해서 과연 기자들이 정말 저러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러곤 하지만 어쨌든 젊은 바람이 불어왔고 선수들도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올 시즌은 어쨌든 리그가 이렇게 되면서 2부 리그에도 타국의 국가대표들이 좀 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와서 또 다른 리그로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제 2부 리그에 오는 외국인 수준도 올라가고 앞서 말씀드렸던 K리그의 수준 자체가 아니면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좋아져서 기대해도 되는 스포츠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포츠 팬들께서 우리 응원하시는 선수들 또 동료 서포터즈들께 최종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하나 팬들이 되게 잘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눈에 띄게 잘했던 적은 없으니까 다치지만 말아라 뭐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작년에는 이제 좀 못 나오던 선수도 있고 부상 선수도 있었으나 올 시즌에는 힘내서 부상도 없이 그래도 보통 이상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손나라 씨 응원의 나래를 활짝 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최혜문 서포터즈. 네. 좀 많이 아쉽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저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뭐 꼭 경기장이 아니더라도 뭐 방이든 뭐 어디든 뭐 중계를 보면서라도 계속 응원을 하고 계속 힘을 내게끔 도와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가 2부에서 1등 할 때 그때 당시 주장이 저희한테 준 완장이거든요. 이 기운을 받아서 올해는 1등으로 1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장이 준 완장. 네. 그 기운이 잘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건강하고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잃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다시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 위기지만 저희가 힘을 내서 대한민국 스포츠계도 강국으로 더욱더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